안녕하세요. 장애인 푸른아우성 성토크쇼 시간입니다. 저는 장애인 푸른아우성 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조윤숙입니다. 오늘은 장애인과 리얼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올린 영상에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긍정적인 반응과 격려의 댓글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장애인에게 리얼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리얼돌을 상품화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그런 쪽의 의견과 그런 쪽의 주장은 여성을 비하하는 가치관을 심어줄 것이다. 또 아동 성범죄에 노출될 것이다. 자꾸 부정적으로 리얼돌을 성범죄에 노출시키는 도구로 규정을 짓고 단정을 짓고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것인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잠재적인 성범죄의 도구로 낙인을 찍혀놓고 리얼돌을 규제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장애인 맞춤형 리얼돌이 개발이 되고 성폭력의 예방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면 상품화에 대해서 막기만 할 것인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유형별 맞춤 성인용품과 리얼돌이 개발되고 연구되고 토론이 된다면 그 리얼돌을 사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성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것이고, 성에 대해서 토론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문화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올바른 가치관이 심어질 것이고 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또한 아동 성범죄에 있어서도 성범죄 예방의 도구로 상용화된다면 아동에 대한 성범죄도 예방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지 범죄를 부추기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동 보호단체에서 리얼돌을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성에 대한 어떤 용품이 출시가 되거나 이야기되고 수면 위로 올라오면 그걸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여질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성인용품과 리얼돌이 장애인 맞춤형, 개인 맞춤형으로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된다면 성인용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생산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것과 맞물려서 성적인 토론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긍정적인 효과들은 뒤로 한 채 규제의 정책을 초점에 두고 있다면 성매매와 변칙적인 성행위, 그것을 더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리얼돌이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에 사용되지 않도록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 방침이 성을 양지에서 이야기하고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도 2차, 3차적인 사치의 문제가 아니라 성에 대한 필수 조건으로 리얼돌도 규정하고 또 성에 대한 가치관을 토론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주고 이런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주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한다면 장애인이 성에 목말라 하지 않고 성 도우미로 한순간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지 않고 장애인의 성을 동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커다란 효과를, 긍정의 시너지를 만들 것이라고 봅니다. 한순간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것에 부모님이 동참하고 성도우미를 주장하고 이런 것이 장애인 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성을 문제로 바라볼 것도 아니고 장애인의 성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자신이 성에 대해서 주체적인 사람으로 주체적으로 자신의 성을 해결할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은 성도우미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논의 이전에 정말 장애인이 주체가 돼서 본인의 성을 잘 알고 자신이 원하는 성을 주장할 수 있게 리얼도를 개발하고 성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내고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정책이 반영해 주고 정부가 정책으로서 의지를 보여준다면 행복하고 건강한 성을 함께 누리는 세상, 평등한 성을 가진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길에 리얼돌이 꼭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리얼돌의 합법화에 제가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애인 푸른나우성 성토크쇼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